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저의 메시지가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약간 지금 현재의 한국에 있는 상황과 조금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맞게끔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서 저의 영상을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또 이렇게 큰 산을 또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 아리스님들이 이 상황을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그러한 댓글과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넘쳐 있어서 제가 또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며 응원하고 용기 주시니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미 지난 11월 13일 추형훈 변호사가 항소장을 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즉 최민희 판사 1심 단독 판사에게 이것을 항소하겠다 제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심 재판이 되겠는데 법률 용어 몇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상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소는 1심이든 2심이든 불복해서 자기가 받은 형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상급 법원에 이렇게 불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의 총칭이 상소입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 판결받은 것에 내가 2심에다가 제가 불복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된 건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 그 다음에 그 2심을 자기가 했는데 판결받았는데 이게 불복이다 이러면은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소를 갖다가 총 2개 항소와 상고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김호중 아티스트에게 표현되는 그 단어는 항소입니다. 그래서 이 항소, 상고, 네, 상소도 있고 항소도 있고 상고도 있는데 깜빡깜빡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좀 비슷비슷해서. 근데 지금 항소에 대해서도 또 2가지가 있죠. 지금 김호중 아티스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 판사 최민혜 판사에게 지금 선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다가 이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합의부가에서 판결받았다면 1심을 합의부가 받았다면 고등법원에다가 이 항소를 하는데 지금 김호중 아티스트는 지방법원 단독 판사에게 선고 판결을 받았기에 지방법원 합의부에다가 이렇게 항소 2심 불복을 한다. 네, 이것을 먼저 머리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항소, 이 상고 이런 불복에서 중요한 것은 상소 재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요렇게 이제 자기가 불복했습니다 하는 항소장이나 이 상고장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7일은 국경일이나 이 공휴일을 포함한 7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형훈 변호사는 이런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11월 13일 날 항소장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 이유서를 잘 제출해야 돼요. 이 항소 이유서는 이게 이제 2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일이 계산이 또 이걸 잘해야 되는데
원심 법원이 즉 1심 최민의 단독 판사의 그 소송했던 그 모든 기록을 상소 법원에 송부해야 된다 이거지. 여기 상소 법원은 뭡니까? 여기서는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다가 송부를 해야 돼요. 누가? 최민혜 판사 측에서 이것을 상급법원에다가 보내면 이 상급법원은 그것을 받아서 그 소송 기록을 접수해서 이것을 상소인에게 즉 항소인에게 그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소법원 2심에서는 이 항소 이유서를 반드시 또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말이 좀 제가 잘 설명이 어땠는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도 어쨌든 최민혜 판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민혜 판사 측에서 이 합의부에다 2심 재판을 하는 곳에다가 이 그 소송 기록 지금까지 재판 기록을 갖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았으면은 그것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김호중 아티스트의 변호사한테 이게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이유서를 내가 이렇게 불복해서 이렇게 2심에다가 내가 이렇게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심 재판은 형사소송에서 1심 재판은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어떤 잘못된 피고인을 법원에다가 이렇게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2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가 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그 형량이 재판부에서 너무 적게 했다면은 검사도 이렇게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은 이 피고 측에서 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피고인 측에서 검사를 상대로 해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 서면이라는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준비 서면과 항소 이유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슷한 그런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면 길어야 1심 재판에서도 보았지만은 기껏해야 15분 이내에 이게 빨리 끝난단 말입니다. 그때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재판장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준비한 서면을 법원에다가 재판이 이루어지기 몇 주 전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이것을 다 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참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2심이니까 이제 합의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심 지금에서는 단독 최민혜 판사 한 사람이 재판을 했다면 요번 이제 2심에서는 이제 3명의 재판관이 있는 거죠. 좌배석, 우배석 재판장 이렇게 3분의 재판관이 있는데 주심 판사는 좌배석의 판사가 될지 우배석의 판사가 될지는 모릅니다. 주심 판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서면 이 상소 그 이유서를 잘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변호사님이 이런 거는 잘 작성해서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말 뜻은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이렇게 2심에다가 이렇게 불복을 해서 올려도 2년 6개월
이상보다 중한 형은 받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또 여러 가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려면은 이 상소 부분에 대해서 하면 또 많이 어렵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석 신청한 것은 11월 13일 그 선고하는 그날에 기각 결정되었다고 이미 법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각이 됐으니까 보석이 기각이 됐으니 2심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한다는 그 쓰라림이 있습니다. 캔사스 하면은 적어도 집행유예가 안 되면 그 차선책으로 보석은 결정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데 무슨 심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무슨 재판장의 그 심정이었는지는 몰라도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도 받아라.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 2심 재판이 공판이 열려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2심 공판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 또한 지금 2심도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속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아무튼 큰 산을 또 하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리스님 구독자님들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중 아티스트의 육체적인 건강, 발목 상태 이러한 것도 심히 문제지만 정말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실망감이 쌓였을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의 멘탈에 그의 정신력에 정말로 큰 그 흔들림 없기를 정말로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항소장 제출로 시작된 1심 불복 항소에 대한 그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그럼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